네, 첫 코너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이어가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안유온스타 김건진 차장 자리하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만에 또 신문 같이 볼 텐데요. 그렇죠. 네. 일단 실시간 헤드라인 머니투데이 기사로 나온 게요. 3차 남북 정상회담 빠질 수가 없죠. 지금 현재 실시간 데이터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울은 지금 비 내리고 있는데 백두산은 다행히 괜찮다고 합니다. 백두산의 인증샷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라는 소식 들리고요. 여기에서 바로 또 서울로 오찬 이후에 넘어온다고 하네요. 끝까지 좀 마무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 월가 시각부터 기사는 챙겨볼게요. 뉴욕 주식 간밤 또 올랐는데 관세 폭탄에 끄떡없는 이유는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이렇게 끄떡없는 모습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내용 함께 들여다보시죠. 미국과 중국이 3차 관세 폭탄 주고받았잖아요. 근데 글로벌 금융시장 평온한 모습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특히 간밤 뉴욕 증시 은행주가 시장의 상승 기조를 이끌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이 미국과 중국이 실제로 3차 관세를 서로 부과하면서 그동안 투자 심리를 짓눌렀던 악재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당초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는 평가 속에서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장중에 3.09%, 5월 이후 최고치까지 간밤 또 치솟으면서 금융주가 일제히 2, 3%가량의 강세를 연출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우지수가 사실 상승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겁니다. FOMC 회의에서 이번에 9월 금리 인상 단행을 할 것으로 네, 거의 그렇죠. 100% 보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의 은행이 수익이 양호해질 것이다. 이런 관점인데 근데 이게 우리한테도 호재예요? 사실 부담될 것 같거든요. 우선은 가장 큰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장단기 금리 차이를 보면 뭐 그래도 괜찮은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원래 사실은 장기물이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와야 되냐면 달러가 강세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달러가 강세가 아니다. 최근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약달러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다 어떻게 보면 강달러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약달러가 나와야지 전 세계 증시가 상승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관세 폭탄 얘기를 해드리는데 지금 뭐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환호를 하고 있냐면 10%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어떤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바로 어떻게 25% 때려버릴 거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내년까지는 최소한 대화의 시간이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실제 내년에 어떻게 보면 25% 마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으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고 최근에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대화의 물꼬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불확실성 어떻게 될까 이렇게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딱딱딱 일정이 나와졌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것이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관점에서 오프닝 때 네네. 이것 때문에 지금 팔고 연휴를 네네. 편하게 가야 되는 거야 고민이 된다고 앞서 네.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의견이세요? 저의 생각은 오늘까지는 시장이 별로 좋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내일부터는 좋아질 겁니다. 분명히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험상으로 매번 그랬었습니다. 추석 같은 이런 긴 연휴가 있으면 사람들이 좀 팔고 보자라는 거. 맞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한 주가 좀 안 좋다가 마지막에는 다시 한번 위로 올려주는 모습이 많이 나왔었던 게 사실이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연휴 전에 지금 불안해서 파는 건 아니다라는 그렇다. 예, 관점, 네. 종목별 흐름들 조금 더 자세히 모아가겠습니다. 제약바이오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죠. 어제 또 이게 호재로 해석될까 악재로 해석될까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뉴스 함께 체크해 보시죠. 정부 금융당국에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회계 처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이오주가 또 화색을 보이기도 하고 오늘도 동반 오르더라고요. 내용 함께 챙겨보시죠.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자산화 시점을 딱 정한 건데요. 신약은 임상 3상 시험 개시 승인으로요.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 개시 승인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감리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특히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섰던 셀트리온은 회계 불확실성에서 한 발짝 거리를 둘 전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수혜주로 신라젠이 증권가에서 꼽히고 있는데요. 다만 재무제표 수정에 따라서 적자 전환 가능성 등 악재가 남아 있어서 투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챙겨보시죠.
그동안 이게 회계 문제 때문에 얼마나 눈치를 봤습니까? 네, 정부의 그렇습니다. 눈치도 보고 참 골머리를 썩였는데 요즘 들어서 제약바이오 투자 심리도 살아나는 와중에 또 터진 소식이라서 이거 긍정적으로 봐야 할까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어제 네, 사실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대형주는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중소형주는 약간 시들시들하더라고요. 뭐 우선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뉴스는 사실 이미 가이드라인 나와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확정시켜 준 거였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제약 바이오, 제약보다는 이제 바이오 쪽에 많이 영향이 있는 건데요. 바이오 업종은 어떻게 보면 1상, 2상까지는 어떻게 보면 언제 망가질지 모르는 회사입니다. 근데 3상까지 가면 이것은 약으로 될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야 그래 너희 이제 여기서부터는 무형 자산으로 처리해 줄게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실제 계속 얘들은 실제 뭐 복제약이기 때문에 1상만 오케이가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자산화 시켜주는 모습. 그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결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반대로 어떻게 바이오 주식들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영향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준을 정확하게 때려줬습니다. 그동안에는 야 1상에서 2상에서 3상에서 다 각각 다르게 어떻게 보면 회계 기준이 나왔었는데 야 이제는 이게 가이드라인이니까 이걸 따라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어디서 뭘 어떻게 결론을 내줄지 몰랐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야 이렇게 잘못하면 감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렇게 되면 창작 폐지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야기는 이제는 다 사라졌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에서는 열심히 제약 바이오를 밀어주고 있는 팁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는 이런 수준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회계 처리 과정에서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관점에서 그렇죠. 네. 제약바이오 박수를 쳐야 된다라는 긍정적인 평가였습니다. 다음 이슈도 들여다볼게요. 그렇다면 시장 전반적인 상황은 어떨까요? 거래 절벽 올 여름에 참 힘들었는데 이제 거래 일평균 10조 원을 회복하면서 시장에 혈색이 돌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함께 들여다보시죠. 한여름 중에 좀 감소했던 거래 대금이 가을을 맞이해서 다시 늘고 있습니다. 3분기 이후 거래 대금 절벽을 맞닥뜨렸던 증권업계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고요.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 경협 기대감까지 있는데 여기에 제약바이오 앞서 보신 거 있죠? 투심이 회복되고 있어서 국내외 악재를 후퇴했던 증시가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립니다. 다만 미중 무역 전쟁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변수로 꼽히네요. 시장 전반적인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오늘 오릅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시각 가지고 계세요? 자, 우선은 시장이 올라간다고 그래서 전부 다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올라가고는 있는데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의 숫자를 보면 애매하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목별로 어떻게 보면 집중을 해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는 이런 업종만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계속해서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약바이오 여러분들 1순위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거 얘기해 드리겠고요. 종목 뭐 보세요,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냥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장은 계속해서 간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미약품 같이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5G에 관련된 주식들입니다. 5G 어떻습니까? 언제 우리가 내년 3월이 상용화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여기 라인들은 올해 턴어라운드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3분기, 4분기 아주 좋고 내년까지도 아주 긍정적으로 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콘텐츠 업체들. 여러분들 콘텐츠 업체들 하면 왜 우리가 계속해서 소비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이런 주식들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전기차 관련된 주식들 어떻습니까? 2022년도에 우리가 정말 이제 도로에 전기차들로 슝슝슝 돌아다닐 겁니다. 그러면 당연스럽게 전기차 관련주들은 언제까지 주가가 계속해서 움직일 거다? 실제로 2022년까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이런 업군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조금 조정받으면 그냥 사놓고 좀 조정받으면 사놓고 이런 식의 이런 매매 트레이딩을 계속해서 해갈 수 있는 업종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섹터 내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봤습니다. 제약바이오, 5G 관련 통신 장비주, 콘텐츠, 전기차 말씀을 해주셨고 종목 딱 2개 나왔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스튜디오 드래곤 내용 참고해보시죠.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알미온스타 김건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